이야기쇼 아름다운 내 인생 선우영녀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함께 진행을 하게 된 이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정말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네, 선생님. 네, 선생님과 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첫 방송을 하게 됐는데 네. 저희 프로그램 이야기쇼 아름다운 내 인생이 어떤 프로그램이냐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삶에 귀감이 되어줄 특별한 분을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는 방송인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인 만큼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오늘은 어떤 특별한 초대 손님이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자, 오늘 저희가 모신 초대 손님, 관절 치료의 명의이자 한국 관절 치료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최노명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저희가 박수로 한번 만나볼까요? 그럼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교수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벼운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 주위에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면서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릎 관절염 강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네. 아, 교수님께서 제가 들어보니까 사실 TV 출연도 거의 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그렇죠. 섭외하기 굉장히 어려웠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당연합니다. 사실 좀 명인인데. 어색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방송 환경이라는 게 지금 좀 괜찮으십니까? 네. 어색합니다. 환자 보는 게 진료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요. 네. 또 제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고 정말 또 시간이 난다 하더라도 또 제가 또 그동안에 밀렸던 일이나 뭐 또 연구 또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방송 출연하고 이렇게 신경 많이 쓰이는 거는 좀 신경도 쓰이고 좀 어색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정말 진정한 의사님이세요. 맞아요. 네. 환자를 위해서는 절대 시간을 낼 수가 없다. 얼마나 그죠? 그러니까요. 존경스러워요. 네. 저를 환자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오늘 좀 편하게 방송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저희가 이제 한 분야에서 정통하신 분들을 이제 장인이라고 네, 부르잖아요. 네. 사실 이제 이런 장인분들 보면은 말로만 장인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보여주는 본인의 실력도 보여주고 또 말을 또 실천으로 옮기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장인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최남영 교수님도 이 무릎 그러니까 칠관절의 네. 장인이십니다. 장인. 그렇죠. 네. 아유, 교수님 첫인상을 딱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명예, 정말 좋은 의사 선생님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런 아우라. 네. 아우라가 진짜 딱 느껴집니다. 네. 예. 몸이 뵀잖아요. 그건 너무 과분한 아니에요. 칭찬이시라 좀 부끄럽습니다. 아, 예. 그냥 장인이라기보다는 네네. 그냥 환자 보는 것이 제 소임으로 음.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이죠. 맞습니다. 그죠? 예. 네. 정말 환자를 사랑하고 내가 손이 가서 그분들이 낫게 한다는 그런 믿음, 그런 거 가지고 하시니까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요. 몇 년 정도 의료 활동을 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977년도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전공의 생활 끝나고 전문의로서 한 35년 정도 됐습니다. 야, 전문의로만 35년이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쉬운 말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3번 반 정도 그렇죠. 바뀌는 그 시간 동안에 전문의로서 정말 이 한 분야에서만 계속해서 이제 종사를 하셨는데 처음이 좀 궁금해요. 교수님께서 언제부터 난 의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꿈꾸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우선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네. 중학교 때인데 친구가 사고로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문병을 간 적이 네. 있습니다. 네. 처음에 갔더니 병원에 있는데 처음 가봤는데 소독약 냄새가 아주
너무 가득 싫잖아요, 찼고. 사실. 네, 그건 싫었습니다. 병원 가서. 근데 그러한 환경에서 그 흰 가운을 입고 치료하시러 다니는 그 의사 선생님이 좀 거룩해 보였다 그랬을까? 그렇죠. 네, 예. 그런 느낌을 우선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고모부님이 계신데 네. 저희 집에 오시면은 들리실 때마다 너는 이 다음에 의사 하면 좋겠어라는 말씀을 여러 번 이제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럼 나는 의사가 되는 게 제일 좋은가 보다 했었고요. 네. 고교 시절에는 이제 적성 검사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적성 검사에서도 항상 그 의사라는 직업은 저한테 적성에 맞는 검사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거는 입학하는 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이 그냥 나는 의대 간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의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고모부님 말이죠. 의사셨어요? 아닙니다. 의사는 아니시고 교육자이셨습니다. 네. 근데 교육자이실 때 어머 눈에 딱 보이셨나 보다. 그러게요. 느낌이 오시는 거예요. 아, 제 적성은 저거다. 그렇게 느끼셨나 봐요. 네. 선생님도 되게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 의대에서 전공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정형외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우선 정형외과를 택하게 생각을 했던 거는 네. 그 학창 시절에 본과 3학년 때 그 임상 실습을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그때 정형외과 여러 과를 돌면서 정형외과를 돌 때 뭔가 이 정형외과가 내 적성에 맞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적성에 맞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 정형외과에 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이제 팔다리 또는 이제 척추 관절이 불편해서 오시는데 대부분 오시는 분의 그 말씀이 거의 진단이 거의 하고 들어가는 거나 다름없죠. 예. 물론 이제 정밀 검사도 하고 이제 필요하겠지만 일단 그 호소하시는 불편한데 호소하시는 거고 질환이 있는 거고 거기가 일치하는 부분이니까 네. 그게 나한테는 신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니, 좀 직관적인 그러니까. 그런 예, 예. 부분이 네, 있어서 예. 정형외과 전문이라는 직업이.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정형외과 내에서도 또 여러 가지로 좀 나뉠 것 같아요. 전문 담당하는 분야가 슬관절을 담당하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존경하는 그 은사님이 슬관절 그 전공이셨어요. 예. 그래서 자주 접하고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슬관절을 나도 전공하게 됐죠. 그 교수님도 그 은사님도 대단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우리가 1983년도에 이제 슬관절 학회가 정형외과 내에서도 예. 따로 독립을 했는데 그때 그 학회 창립에 아주 많은 헌신을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총무하셨고 이후에 학회장도 지내셨고 네,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최남현 교수님도 또 슬개관절학회 회장직을 또 지내셨기 때문에 스승님의 대통을 좀 이어나가신 그런 격이 됐어요. 실제로 좀 만족도도 그와 같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도 슬관절 분야를 택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나라 경제 발전이 이제 빨라지고 스포츠 활동도 늘어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교통이 이제 자꾸 많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사고도 많고 이제 정형외과 의사들의 할 일이 많아지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슬관절 질환이나 손상이 좀 더 많은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슬관절 전문을 하는 의사들의 필요성도 이제 많아지고 또 그만큼 활발하게 또 연구나 그 발전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도 슬관절을 선택한 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좀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바빠진다는 거는 그렇게 좋지만은 또 아닌 일인 것 우리한테는. 같은데도. 네. 예. 근데 또 그러면 의료계 좀 전반적인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은 또 의료계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초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또 그 부분에서는 또
어느 정도는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좀 걷지도 못하고 좀 누워만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이 몸도 그렇게 안 좋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조금 많이 이제 피폐해지게 맞아요. 되고요. 사실 선생님도 조금 네, 저도 뭐- 마음 아픈 얘기긴 한데. 네, 저도 내경색 예. 때 걷지 못하고 보름 동안 누워 있었는데 굉장히 우울증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러다가 정말 못 걷는 거 아닌가. 아우, 근데 한 3일 만에 집에만 있어도 우리가요, 얼마나 답답한데. 너무 답답하죠. 나도 저렇게 좀 건강한 사람들처럼 같이 뭔가 일상도 공유하고 그래. 나가서 외부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은 더 클 텐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또 병까지 생기고.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이제 진료실에 오는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음대로 외출 못하고 네. 거동이 힘들어지니까 요즘은 이제 삶의 질이 저하되는 거를 느낀다. 이게 재미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옛날에는 이제 그냥 적당히 살지 네. 뭐 이제 이런 마음들이셨는데 요즘은 삶의 질을 질. 이제 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면은 이제 정신적으로도 맞아. 또 힘들어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적절한 이제 조기 치료, 조기 진단 아주 딱 맞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우리 정형외과 의사들이 해야 될 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최남현 교수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금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최남현 교수님께서 정말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주신다는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관절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무릎 관절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단어들이 굉장히 조금 헷갈려요. 정말 그래요. 네. 저는 우선 단어들부터 헷갈리더라고요. 뭐 아픈 거 그냥 무릎인데 그렇죠. 뭐 연골 인대 아우 복잡하잖아요. 무릎인데 진짜 안에 뭐가 왜 이렇게 이렇게 많아? 복잡한 건지. 네. 네. 무릎 관절 구조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가장 먼저 무릎 관절 구조에 대해서 최남영 교수님을 통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시는군요. 네. 앞에 있는 게 무릎의 이제 모형인 것 같은데 맞죠, 교수님? 네, 실제 무릎과 똑같이 만들어진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교수님의 명강의 이제부터 네. 저희가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무릎 관절은 우리가 이 세 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넓적다리 뼈라고 하는 그 대퇴골과 정경이 뼈라고 그러죠. 그 경골의 상단 그리고 무릎 앞쪽으로 우리가 무릎뼈라고 하는 슬개골이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뼈는 관절의 내측과 외측에 있는 측부인대요 하고 무릎 속에 들어있는 전방과 후방 십자인대 이렇게 십자인대. 네 개의 인대로 이것이 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인대는 그 관절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우리가 어떠한 그 활동을 할 때 그 튼튼하게 다리를 흔들리지 않게 예.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퇴골과 이 경골 사이에는 반월상 연골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섬유 연골로서요. 그 무릎의 그 하중을 흡수해주는 이제 역할을, 그러니까 쿠션 역할을 해주는 이제 역할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하나는 이 바깥쪽은 좀 두툼하고 보시다시피 안쪽은 좀 얇기 때문에 이것이 안쪽으로 이렇게 파여 있어서 슬관절의 안정성에 인대와 더불어서 또한 그 반월판에서도 안정성을 도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우리 몸이? 맞아요. 저렇게 너무너무 보니까. 신비해요. 어쩌면 저렇게 기계가 저렇게 만들어도 저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치? 그래요. 네. 너무 신비해요, 우리 몸이. 너무 용리해요, 너무 신비하다. 반월 연골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 파열될 때는 그래요. 어떻게 되는지 조금 네. 끔찍한 얘기긴 합니다만. 맞아요. 네, 예. 이
반월판에 그 손상이 있게 되면은 우선은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고 피고 할 때 그 파열된 부위가 그 스치면서 통증이 올 수 있고요. 오겠죠? 예. 네. 또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네. 앉았다 일어서거나 할 때 또 통증을 나타날 수가 있고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저도 가끔 소리 나던데. 저도 소리 나는데요. 근데. 근데 이제 그 소리라는 것은 증상이 없는, 그러니까 통증이 없는 소리는 우리가 그렇게 괜찮은 걱정할 건가요? 것 다행이네요. 같습니다. 다행이다. 관절 연골은 우리가 성장기에는 계속해서 많이 자라니까. 생겨서 네. 두꺼워지는데 이것이 성장이 끝나게 되면 이제 그 많이 같이. 생성되는 것이 이제 같이 중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30살까지는 잘 견딜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30을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그 관절 연골의 생성보다는 마모가 더 이제 커지는 걸로 돼 아니, 있습니다. 30살부터요? 네, 예. 30살 너무. 네, 너무 이른 것 같죠. 너무 근데 네, 이제, 너무 예. 이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40세까지는 예. 건강하게 그래도 이제 지탱할 수 있는데 그 이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가 돼가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확률은 더 커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일단 관절염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네. 것입니다. 아니, 관절염, 우리가 이제 무릎 관절염, 또 뭐 류마티스 관절염, 맞아요. 무슨 관절염 맞지. 얘기는 많이 듣는데 정확히 관절염이 어떤 질병인지 좀 설명 도 네.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관절염은 크게 나누면은 이제 네. 우선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급성이라는 것은 어떤 그 세균성 그런 이제 염증 이런 것이 있어서 갑자기 붓고 아프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일 때를 이제 들을 수 있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관절염은 만성인 경우를 뜻하는데요. 크게 나눠서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퇴행성 이제 관절염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소를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원인으로는 노화, 중년 이후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절 연골이 이제 형성이 줄어들고 그 퇴화는 이제 마모가 되겠어요. 진행이 되기 네. 때문에 노화가 첫 번째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다쳐서 그런 수도 있고 외상성 관절이 있을 때 그다음에 감염성 관절염 그다음 선천적으로 또는 체질적으로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또 이제 65세 이상이면 한 60에서 90%는 다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그런 것 소견을 같아요.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65세 이상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경우에 60에서 90% 정도에서는 퇴행성 소견을 보이는데 다행히도 이 중에 한 1-20% 정도에서 증상이 나타나서 네. 치료를 요하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환자분들은 경미하거나 그대로 지낼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서 그렇게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요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언제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가면 그러게요. 좋을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예.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우리가 그 무릎이 아프다고 다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 언제 가야 될 것인가는 어떠한 그런 통증이나 소리가 나는 이제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반복적으로 또는 그 정도가 증가한다면은 이제 그때 병원을 방문하시면은 이제 적당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노화로 이제 찾아오는 이 퇴행성 관절염, 이 진행 과정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진행 과정을 또 설명을 통해서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관절인 상황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사진의 왼쪽에서 보시다시피요. 그 관절 연골 우리가 초자 연골이라고도 그러고 이제 환자분들한테는 도관이라고 설명하면 쉽게들 도가니. 이해를 하시는데 저 연골이 아주 광택이 있고 탄력이 있는 이제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오른쪽 사진에서 보듯이 그 주변에 인대 그리고 관절 주머니에는 어떤 변화가 없는 이제 그런 정상적인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행이 되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초기 관절염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초기 관절염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관절 연골에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틈이 조금씩 벌어지게 되고, 그럼 얇아지나 보죠? 네, 얇아지고. 그렇지만 아직 그 주변에 관절량의 염증이라든가 묻거나. 뼈의 변화 이런 것까지는 이제 없는 상황. 엑스레이 상에서는 거의 뭐 모르는군요. 모르는 상황 정도가 이제 초기 관절염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부종이 생기고 통증이 있어서 네.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중기 관절염으로 우리가 분류하는데요. 이제 중기 관절염 상태가 되면은 아까 그 이제 균열이 생겼던 그런 관절 연골이 좀 더 군데군데 이렇게 떨어져 나오고 마모가 이제 되는구나. 조금씩 이제 뼈가 노출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기 저 사진 보니까 있잖아요. 네. 이제 조금 깨져서 뼈까지 이렇게 부딪히게 그러게요. 네. 되는 네. 건가요? 예. 그래서 이때 되면 이제 증상이 좀 더 심해지고 예. 좀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 보기만 해도 저는 아픈 것 네. 같아요. 저렇게 되면 얼마나 아픈가요? 우리가 이제 환자에 따라서 생활 습관이나 하는 활동량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는데 보통 이제 중기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활동할 때 네. 주로 통증이 있거나 그 소리도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활동하고 나서 부종도 생기고 이제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말기 관절염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네. 부탁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말기 관절염은 네. 그 이제 연골이 많이 소실이 된 겁니다. 마모가 되고 떨어져 나가서 이제 뼈의 변화까지 보이는 거죠. 뼈가 노출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가장자리로 뼈에 골극이 생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엑스레이에 보면은 이렇게 뼈 속으로 구멍이 난 것처럼 이렇게 관절면에서 안쪽으로 그 구멍 난 부분이 보이는데 예.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통증도 더 심해지고 그렇죠. 이제 그때는 그 정말 휴식 시에도 또는 예. 수면 중에도 통증을 느끼는 잘 때도요? 정도가 네, 아, 이제 말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아. 그 정도에서는 이제 어떤 치료든 수술이 거의 필요한 단계가 이제 말기 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선생님과 또 교수님과 이렇게 함께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잠시 후에 본격적인 무릎 관절염 치료법에 대해서도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대가 됩니다. 그러게요. 네. 네,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